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수필가가 갖추어야 할 요건 중에서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작가의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의식이란 그 때로는 창작 의도를 그 말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작가의 그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그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작가로서 가져야 하는 그 마음가짐 내지는 자의식을 뜻하는 그런 용어로 사용할까 합니다. 글을 쓰는 일도 중요하지만 작가는 작가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문학적인 천재성을 지닌 사람이 특별히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남들이 잘 보지 못하고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 능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또 그 대상의 겉만 보지 않고 속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사유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은 문학적 천재성을 지닌 작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헬들리는 예술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수공기술과 다르지 않다는 말이죠. 기술을 몸에 익혀서 그 숙달하듯이 작가는 글쓰기에 숙달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꾸고 말하면은 평소에 글쓰기가 습관화되어 있어야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은 결실을 얻을 수 없듯이 작가는 글쓰기를 일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필을 쓰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가짐을 갖추고 있어야겠지요. 대학원 다닐 때 어떤 선배가 이 농담 삼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노동자들이 하루에 적어도 8시간은 그 노동을 하는데 학생은 8시간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는 말이 새삼스럽게 떠오릅니다. 노동자들이 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지키면서 일하듯이 학생은 공부하는 데에 그만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자는 말이었겠죠. 글을 쓰는데도 뭐 노동자들이나 또는 운동선수들만큼 그렇게 노력하면 어떨까요? 운동선수들은 기초체력을 다지는 훈련에다가 또 실전에 대비한 기술을 하루도 그러지 않고 연마하지 않습니까? 에, 열심히 그 쓰지 않고 명작이 나오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쓰지 않고 잘 쓰는 사람은 없고, 또 열심히 쓰는데 안 되는 사람 없습니다. 물론 무조건 많이 쓰기만 하면 명작 몇 편 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함부로 던진 돌팔매질로는 눈먼 새도 맞출 수 없습니다. 전업 작가가 아니라 그 취미생활로 문학을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항변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취미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취미 활동으로 문학을 한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겠죠. 여러분들은 수필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요? 또 수필 쓰기가 취미 생활로 끝낼 일인가요? 이 수필가도 이 딜레탕티즘을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작가라고 자부하고 싶다면 말입니다. 수필은 아무나 쓸 수 있지만 진정한 그 수필가라면 아무렇게나 써서는 안 되겠죠. 제멋대로 쓰지 말고 제멋을 살려서 써야 합니다. 취미생활은 해도 그만, 또 안 해도 그만이죠. 작가로서 가져야 할 태도는 이런 게 아닙니다. 수필을 쓰지 않아도, 그리고 수필을 쓰기 위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하다면 굳이 수필 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겠죠. 진정한 작가들이 글쓰기를 그만두지 못하는 것은 글을 쓰지 않고 있으면은 마음이 왠지 불안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글을 쓰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다면은 글쓰기의 고통 속에 자신을 던질 이유가 없겠죠. 문학의 길은 아주 힘겹고 또 외롭고 때로는 지치는 때가 많습니다. 글 쓰는 게 무섭기조차 하죠. 글을 쓸 엄두가 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이 끔찍한 일을 내가 왜 찾아서 하지? 왜 글쓰기의 고통 속에 나를 빠뜨려야 하지? 이런 회의에 적기도 하죠. 자신의 능력에 대한 회의를 느끼신다면 그나마 작가로서의 자의식을 지닌 분들입니다. 이 작가로서의 진정한 자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고 또 글을 쓸 때마다 그 고통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예술가로서 또 문학인으로서 또 수필가로서 자기 자신을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자부심을 지키려면 글쓰기가 두렵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글을 쓰지 않을 때가 글을 쓰는 때보다도 더 고통스럽다면 작가일 수밖에 없지요. 작가는 바로 그래야 합니다. 그 정도로 치열하게 글쓰기에 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문학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문학적 자아를 형성하고 문학적 자질을 쌓아가야 합니다. 자의식을 지닌 문학의 주체로서 스스로를 다잡지 못하면 훌륭한 작품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창작의 주체로 인정하고 그것에 갚을 만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명작은 바로 이 순간에 탄생합니다. 이상으로 수필가가 갖추어야 할 그 요건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마무리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학은 혼자서 하는 것이죠. 혼자서 하는 것이지만은 패거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문우들과 함께 걸어야 가장 효과적입니다. 창작 에너지를 상호 증폭시키게 되는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파주의를 조장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협력체제를 구축을 해서 글쓰기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자는 말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갈 길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